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스로 수혜주 찾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탄소 포집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탄소 포집 관련된 뉴스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탄소 포집 기술을 왜 주목을 해봐야 되며 그 중에서도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올해 4월 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탄소 포집 기술 시장을 800조 시장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화에 한국도 뛰어든다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15년 뒤라고 하면 2040년입니다. 2040년에 800조 시장이 될 것을 예상을 하는 이 탄소 포집 CCU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S가 붙기도 합니다. S가 붙으면 스토리지, 저장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CCU, CCUS.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거는 탄소 포집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4일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이니셔티브를 과학기술정통부가 정식 출범을 했다라는 뉴스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탄소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요거를 이제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소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잠깐 스톱을 해놓은 문제지만 이게 또 언제 다시 부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도 제법 뉴스가 나오고 있죠. 대상이 되는 산업군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멘트 산업군이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데, 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경유나 뭐 가솔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 가운데 이제 수소가 발생을 하죠. 이 수소를 활용을 해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수소가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오염물질을 동반하는 그런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제 뭐 질소산화물이나 오염물질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수소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청정수소만을 얻게 되는 이 수소를 우리가 블루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블루수소는 사실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이걸 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기술이긴 한데, 도대체 이 이산화탄소를 누가 포집을 할 거며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 등에서는 이 탄소 포집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진국들과 이 CCU 탄소 포집 기술 공동 개발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자체 뉴스가 아니라 뭐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과 함께 같이 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 뉴스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비슷한 뉴스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올해 4월 1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포집 기술 800조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대선 여야 공통 핵심 정책으로 부상을 받고 있다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포집하면 친환경 쪽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쪽에 좀 정책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차기 대선에 있어서도 이 기술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소 포집, 탄소 저감.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규제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의 발생을 또 야기합니다. 미국의 LNG 개발 확대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
그리고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자, 이런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을 하면 탄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페널티를 받을 필요가 없죠. 뭐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세 뭐 이런 것들 CB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BAM이죠. 이런 것들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매출을 극대화하는 만큼 이 탄소 국경세를 계속 낸다라고 하면 기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포집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국민의힘은 기후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함께 CCUS 및 수소 등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하면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우리나라 내에선 말입니다. 자, 특별히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자, 수년 전부터 탄소 포집에 대한 이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차기 대선에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그 당시에 이 관련주 3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린 케미칼, 그리고 에어레인, 그리고 에코바이오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날 이 3개 종목이 모두가 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좀 부각을 받았었던 시점이 있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4월 10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린 케미칼을 소개하고 있죠. 국내 유일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국내 유일의 ETA가 뭘까요? 에탄올라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탄올라민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그린케미칼 기억을 하면 좋겠죠. 제가 뭐 자세히는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ETA, 에탄올라민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고, 에어레인은 기체 분리막 솔루션으로 요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인데 다르죠. 그린 케미칼과 에어레인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은 일종의 화학 성분을 통해서 화학 작용을 이제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면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과 기능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종목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기체 분리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요 기체를 분리한다라는 개념이겠죠. 탄소 포집을 한다라는 절차가 좀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요 에어레인이 그린 케미칼과 함께 부각을 받았었다. 네, 그리고 에코바이오는 바이오가스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소 포집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올해 4월 1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금은 생소해요. 우리가 LNG 운반선, 뭐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이산화탄소 운반선 다소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배 하나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HD 현대미포가 진수한 세계 최대 22,000 세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약자를 LCO2 소문자 C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발주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추가 발주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HD 현대미포를 통해서 진수된 이 액화 이산화탄소 선박은 그리스 캐피탈 클린 에너지 캐리어, 이름도 엄청 기네요. 자, 여기로부터 수주한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말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해서 장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VLCA, 암모니아 운반선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VLCA 암모니아 운반선은 듀얼 스펙으로 석유가스 LPG와 암모니아를 함께 운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암모니아도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LPG까지 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VLCA.
암모니아도 싫고 LPG도 싫는다. 자,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도 자, 이런 듀얼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해운사 입장에서 LPG나 암모니아를 도착지에 하역한 후에 자, 복귀할 때 이산화탄소를 다시 싣고 운송할 수 있어서 화물 왕복 운송이 가능해져 경제적으로 이득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공통점이 보이시죠? 단순히 탄소 포집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만 포커스를 가질 게 아니라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 LPG 운반선으로도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온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보시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거냐면 올해 4월 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 청정 에너지 실증국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 예산 13조 원 가량을 삭감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인데 뭐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들을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폐지하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포집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여기 내용인데요. 네, 탄소 포집 배터리 수소 줄줄이 삭감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기업이 하고 있는 DAC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DAC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기술인데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실용 단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자, 이러한 핵심 기술들도 삭감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어서 어찌 보면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탄소 포집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봐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지금 삭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규모만 해도 3조 원이 넘습니다. 뭐 3조 4천억 원인가요? 그 정도가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미국 시장은 탄소 포집에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알래스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알래스카 LNG죠. 이 LNG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소 포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뉴스인데요. 이게 올해 4월 9일에 나온 뉴스예요. 자, 에어레인이 국내 유일 LNG 필수 기체 분리막,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제한 소식에 상승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에어레인은 탄소 포집 관련주로 아까 전에 부각을 받았었다.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는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LNG 필수 기체 분리막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난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투자 참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알래스카 이 LNG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이 적극적으로 여기를 참여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큰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LNG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LNG가 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많이 생산되면 이 생산된 LNG를 실을 수 있는 LNG 운반선들이 필요할 거고 LNG 운반선이 필요하면 아까 우리가 내용을 보셨죠?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LNG를 고품질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나 이 질소, 황화수소 등의 다양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체 분리막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에어레인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LNG, 알래스카 LNG로 부각을 받은 에어레인이지만 여기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체 분리막 기술이 부각을 받았고요. 이 기체 분리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줄 수 있는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탄소 포집입니다. 네, 그래서 LNG가 부각을 받으면 탄소 포집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관 접점이 있습니다. 자, 이 LNG 지금 누가 강조하고 있어요?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왔다라고 해도 이 탄소 포집이 부각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수소나 그리고 뭐 풍력, 자, 이런 거는 부각을 안 받겠죠. 트럼프 정권에선. 하지만 똑같은 친환경이어도 탄소 포집은 예외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탄소 포집을 보더라도 유니드나 아니면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같은 기업들보다는 이 LNG 쪽 사업에 좀 연관 접점이 큰 에어레인 쪽을 보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 또 있어요. 바로 한택이라는 종목인데 이 한택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익숙한 종목이 있습니다. 후성,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후성이라는 그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택이란 기업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보시면 해상 탄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LNG, SMR, 탄소 포집, 자, 이 삼각축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한택이라는 기업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한택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한택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계약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SMR 캐스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캐스크는 용기죠. 그래서 SMR 쪽으로도 부각을 받고 선박 내 CC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박 내에 이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에는 LNG 쪽으로도 묶이고 SMR로도 묶이고 이 선박 내 탄소 포집 장비, 자, 이것까지 엮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LNG, SMR, 이 탄소 포집 요 세 가지 테마를 모두 다 받고 있다라고 한택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HMNEX라고 하는 기업도 탄소 포집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는데요. 이 HMNEX는 사명이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클라우드 에어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HMNEX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자세히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한번 관련주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관련주입니다. 탄소 포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에어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케미칼, 이제 과거의 대장주는 이제 유니드가 있었죠. 그리고 캠트로스도 있고 웨이버스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탄소 포집 관련된 사업도 이제 부각을 받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여러 가지 공동 개발했던 내용이 있어서 웨이버스도 탄소 포집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요. 방금 알아봤던 한택과 HMNEX, 에코바이오도 자, 이렇게 관련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요 정도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한택의 모회사인 후성도 어찌 보면 큰 폭으로는 관련주로 좀 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에어레인 보시면 흐름이 상당히 좋죠. 최근에 부각을 받았었던 아까 제가 뉴스 소개해드렸던 그린케미칼과 에어레인 그리고 에코바이오 소개했던 그 뉴스 나왔던 날 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 뒤에 지금은 며칠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인데 2만원대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간 시점에서 조정을 가져가고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에어레인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건 여러분들의 성향이잖아요.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유니드 한번 볼까요? 유니드는 흐름이 좀 약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에어레인을 주목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린케미칼도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그린케미칼도 에어레인과 마찬가지로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시장에선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위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린케미칼은 이 탄소 포집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캠트로스도 흐름이 약하죠. 사실 캠트로스는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캠트로스는 아무래도 주요 사업이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탄소 포집 기술도 적용이 되겠지만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흐름이 좀 약한 편이고요. 웨이버스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과거에 이 대왕고래 관련주로 좀 세게 움직였었는데 탄소 포집으로는 뭐 전혀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택의 흐름이 좀 요즘에 강합니다. 한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R 쪽으로도 부각을 받고 LNG 그리고 탄소 포집 이쪽으로 세 가지 테마를 다 두루두루 받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냥 참고로 알아보자라고 했던 HMNEX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자, 얘네들도 최근에 그런 흐름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트가 흘러가고 있고요. 대장주 흐름은 에어레인과 그린케미칼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어디로 지금 정책 방향을 결정할지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NG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요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도 이 그레이 수소를 블루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탄소 포집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을 삭제하고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석유화학과 시멘트 그리고 LNG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탄소 포집은 예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네, 그래서 유독 LNG 쪽으로 좀 부각을 받고 특별히 선박 산업으로 엮일 수 있는, 저는 에어레인과 한택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조정을 줄 때 그때를 우리가 좀 기회를 삼아서 분할로 좀 들어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택 같은 경우도 에어레인도 지금 살짝 고점 위치에 있기는 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는 놈이 더 가요. 우리가 이거는 익히 투자 경험을 봐서 압니다.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얘가 더 큰 폭의 수익을 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에 조정 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보다 좀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오늘 뉴스로 알아보는 수혜주 찾기 탄소 포집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쉬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그 투자로서도 많은 수익들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